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가자지구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한때 철벽처럼 단결되어 보였던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다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이 단 한 명의 기자 납치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가자 지구가 어떻게 내전의 위기로 치닫게 되었는지 그 복잡한 내막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부족 간 갈등을 넘어서 중동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초 가자 지구의 요르다 병원 인근에서 도그무시 일족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이 충돌이 요르단 임시 의료진 근처에서 도그무시 부족 소속 무장 세력들이 한 언론인 납치 사건에서 촉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자가 하마스 핵심 인사의 아들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도그무시 일족과 하마스 보안부대 간의 격렬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던 분쟁지대였거든요. 이스라엘과의 최근 전쟁으로 하마스의 통제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지역 부족 간의 적대감이 폭발한 상황이었습니다. 납치 현장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피난을 떠난 상태였어요. 납치된 하마스 간부의 아들은 도그무시 부족원들에게 혹독한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모든 소지품을 빼앗은 뒤 근처 지하 터널에서 하마스 전투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정교하게 계획된 매복 작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그무시 일족은 하마스 보안군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이 청년을 이용했던 것이죠. 결국 예상대로 하마스 구조팀이 나타났고 치열한 총격전 끝에 납치된 청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중동 전문가들조차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마스에 맞서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요 세력들을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도그무시 일족이 가자시 중심부 일대, 특히 탈할라 지구와 요르단 병원 인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 세력을 이 지역에서 완전히 축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도그무시 일족은 자신들이 가자 지구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하마스를 외부에서 온 침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남쪽 라파 지역에서는 아부샤바드 일족이 하마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인도적 지원 물자를 실은 구호 트럭들을 습격해서 물자를 강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아부샤바드 일족의 지도자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하마스가 구호 물자를 독점하며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의 구호 물자 강탈 행위는 이미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어요. 한편 북쪽 쿠니스 지역에서는 파타 계열의 알-무자이다 부족이 하마스 전투원들과 연일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은밀히 협력하면서 구호물자 배급을 조작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죠. 알-무자이다 부족은 서한 지구의 파타 정부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정권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제를 복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휴전 협정이 체결되고 하마스의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그동안 억압받아왔던 다양한 무장 조직들과 정치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가 완전히 마비되고 극심한 식량 부족과 만연한 부패 문제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전력 공급이 하루 2-3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병원과 학교 운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의 아부샤바드 일족 같은 부족 조직들이 구호 차량을 노골적으로 습격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여러 대의 구호 트럭이 습격을 당해 식량과 의료용품들이 약탈당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라파를 거점으로 하는 아부샤바드 일족은 하마스가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시도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자를 계속해서 강탈하면서 가자지구 남부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과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가자 지구의 인프라를 거의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법원 건물들도 대부분 폭격으로 파괴되었거든요. 쿠니스에서는 파타 소속의 알 무자이다 일파가 하마스 세력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뒤에서 손을 잡고 인도적 지원을 독점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죠. 이런 갈등 과정에서 서로의 핵심 인물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고 용의자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12명의 부족 지도자들이 실종되거나 살해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근 공세가 끝난 이후로 새로운 무장단체들과 범죄 조직들 그리고 지역 민병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이 중 상당수가 기존의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미 불안정한 가자지구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매와 무기 거래에 관여하던 조직들이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무장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공세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다양한 무장 세력과 지역 기반 조직들이 자체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조직은 이집트 국경 인근에서 밀수나 비공식 경제 활동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부 현지 소식통들은 이집트 국경 인근에서 비공식적인 밀수 활동에 연루된 조직들이 자금을 확보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한 가자지구 동부 해안 지역에서도 몇몇 지역 기반 그룹이 어민들과의 갈등이나 통제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북부 자발리아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 기반 그룹들이 하마스의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일정 구역에서 자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부 데이르 알발라 지역에서는 일부 보수 성향의 종교, 지역 기반 그룹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주민 생활 규범이나 종교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들의 약화를 불러온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10월 7일 이후 군사작전이 하마스의 지휘 체계와 주요 인물들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조직 전반의 통제력이 약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 전술이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이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놀라울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폭격만 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을 병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하마스 고위 지휘관의 집무실이 건물 3층에 있고 개인 거주지가 7층에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지휘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철저한 감시망에 포착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그의 모든 통화 내용을 가로채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이 암살 계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 패턴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로챈 통신망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지휘관에게 건물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즉시 돌아가라는 가짜 긴급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매우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꾸며져서 지휘관이 의심 없이 즉각 행동하도록 유도했죠. 이런 정교한 심리 작전은 목표 인물을 특정한 장소로 유인해서 공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계략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를 흘려서 목표물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했어요. 지휘관이 한 아파트에 들어갔다는 확인 보고가 들어오자 작전의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F-16 전투기가 정밀 공격을 위해 출격했을 것입니다. 최첨단 스파이스 계열 무기와 유사한 레이저 유도 폭탄을 탑재한 이 전투기는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했어요.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하는 유도 폭탄이 투하되어 건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엄청난 위력의 폭발로 아파트 전체가 파괴되면서 그 지휘관과 함께 건물 안에 있던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 라파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특정 건물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에 따라 군은 해당 지역을 정찰하고 공습 및 지상 작전을 병행하며 건물 내부에 있던 무장 세력과 교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현장을 모니터링하던 드론이 여러 인물이 건물을 벗어나 주변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언론 분석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인물의 행동 양상이 고가치 표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작전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발표된 여러 보도는 공격 대상이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던 야히야 시나르였을 가능성을 제기했거든요. 시나르는 10월 7일 공격의 핵심 기획자로 서방 정보기관과 이스라엘 측에서 오랫동안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10월 중순 작전은 서로 다른 건물 여러 곳을 동시에 타격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비행하던 드론은 건물 주변에서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공습과 지상 정찰을 강화했죠. 당시 상황은 건물 붕괴와 잔해 그리고 무장 세력의 저항이 뒤섞인 매우 혼란스러운 전장이었습니다. 언론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고가치 표적이 있을 가능성을 판단하고 작전을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공습이 끝난 뒤 현장 정리 과정에서 한 남성이 잔해 속에서 발견됐고 이후 이스라엘군은 이 인물이 하마스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야히야 시나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군이 고가치 표적을 겨냥한 공습을 이어갔어요. 일련의 작전이 하마스 지도부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실시한 정밀 타격 작전 과정에서 하마스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야히야 시나르의 사망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정찰한 드론 영상에서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남성이 포착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그 인물이 실제로 시나르인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어요. 작전 지역은 건물 붕괴와 폭발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현장 접근과 신원 확인 모두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7일 이스라엘군 지상 병력이 해당 지역에 진입하면서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국제 언론은 군 당국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사망자가 시나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나르 사망 소식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가자 지구 내부 권력 구조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지도부가 지속적인 공습과 작전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기존에 억눌려 있던 여러 무장 그룹과 지역 기반 세력들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마스의 통제력이 약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구무시 일족, 아부샤바드 계열 조직, 파타 연계 그룹 등 다양한 세력들이 각자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조직은 특정 지역에서 체크포인트, 검문소를 운영하거나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현지 증언도 있어요. 이런 경쟁 구도는 가자 지구가 사실상 권력 분산 상태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충돌과 분열이 장기적으로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완전한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경우 이 불안정이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중동 전반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